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삼성과 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부진 신라호텔 CEO가 삼성 경영권 승계자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세계가 주목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 직접 개입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매춘부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자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득을 보는 업계가 있다고 세노세 머큐리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막강한 여권주의자로 소개됩니다. 클린턴 재단은 감원을 하고 규모를 축소합니다. 텍사스주도 21살 미만은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뉴욕타임스 일면에 삼성 이슈와 한국 정치가 실린 것 보셨을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한국 관련 보도는 주로 최상훈 서울특파원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최상훈 특파원도 협조는 했지만 이 기사는 폴 모저 기자의 홍콩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위증 혐의와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국 성공의 상징인 삼성을 에워싸고 있답니다. 물론 삼성이 그 한국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시작되니까 빠르면 결정이 곧 나올 수도 있겠죠. 삼성이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갤럭시 노트 7 등을 말하고 있죠. 혁신을 보여줘야지 되고 또 애플과의 도전을 해야지 되는 이때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다면서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는 삼성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직은 초기 단계인 민주주의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합니다. 전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런 그 스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이라는 회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 그 지도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시기라고 뉴욕타임스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정중하고 그 부드러운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야말로 그 막대한 그 삼성 왕국의 재구조 조정에 적합한 리더로 그 사이에 그 비춰줬다고 일단 그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30%를 담당하는 삼성의 이 뇌물 또 그 위중 여부 혐의 그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 그 가치의 전체적인 한국 주식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재벌들은 법적 전쟁을 많이 그 치러왔었지만 대체로 사면으로 끝났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그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장을 해도 지금 그 특별검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고 지금 그 문제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올드 패션 웨이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비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 사이에 어쨌든 그 노력을 했었고 테크놀로지 같은 것 그리고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혁신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고 뭔가를 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 제프리 케인이라는 삼성에 관한 곧 그 출간될 책을 쓴 사람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주주나 파트너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삼성의 혁신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삼성이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좋은 회사이고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하는 이때에 이제 그 뇌물 혐의가 그 터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삼성의 경우는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뭐 경영권 같은 것을 분리도 했고 회사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나누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아버지 없는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결국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연기되고 큰 결정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날마다의 그 데이 바이 데이 운영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규모로 볼 때는 뭐 벌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뭔가 몸이 묶여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그때는 그럼 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지금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에 주목하고 있고 블룸버그 뉴스는 또 뉴욕타임스와는 또 다른 두 사람을 또 이제 그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고 있는 두 사람은 권오연 씨 지금 68세든가요? 삼성전자의 그 코 CEO 메모리 그 반도체 분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TV의 그 최기성 씨. 그래서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48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없는 그 틈을 타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차질은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당연하겠죠. 삼성 기업 운영을 가족 컨트롤에서 국제 표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수없이 선언을 했었던 그 문화적인 삼성 문화요. 변화시키겠다고 했었던 그랬던 지금 그 삼성을 재탄생시키겠다고 했었던 때에 이런 일이 터졌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보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면에 보도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그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경우는 마찬가지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맨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랜 그 승계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 같은 승계 작업이 결국은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다. 첫 문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다른 경영인으로 제일 먼저 블룸버그 뉴스는 뉴욕타임스가 언급하지 않는 그 동생이죠. 2살 차이든가요. 이부진 그 시스터 신라 호텔 경영자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삼성으로 그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뭐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의 그 많은 뭐 현대라든가 SK그룹 등 여러 재벌 CEO가 그랬듯이 감옥 안에서도 삼성을 경영할 수 있다고도 블룸버그 뉴스가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그 뭐 발부되던 되지 않던 특별검사의 수사는 계속되면서 나중에 그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를 보는 거죠. 재벌 아버지의 딸이거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승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한국 야당 박영진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큰 회사의 경영을 이제 그 혈연 관계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역할을 했었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재용 그 부회장이 CEO에 많이 의존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 회사가 누구 회사예요? 한국의 그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 큰 회사는 뭐 전문 경영인이 하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지 않는 것을 그 회사의 그 아들이나 딸이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물론 뭐 트럼프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큰 회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삼성의 경우는 아무리 그 이재용 부회장이 데이 바이 데이 그 매니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들과 주주는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라고 강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블룸버그 뉴스도 지금 그 권오연 그 코-CEO 삼성전자를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뉴욕타임스는 TV의 최기성 씨를 얘기를 했는데 63살의 이부근 씨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TV 분야죠. 그리고는 이제 이부진,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부진 씨 경우는 네 46살 맞군요. 신라호텔을 지난 6년 동안에 굉장히 그 성장시켰고, 삼성그 코퍼레이션의 그 대주주죠. 5.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딸이 승계한다면 한국의 전통을 깨는 것이다. 그러나 그 블룸버그 뉴스도 이부진 씨가 만약에 이재용 씨가 어떤 그 형태로든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됐을 때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승계는 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막내딸 이서연 씨도 있고, 역시 그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1996년도 이건희 씨 그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 또 2008년도에는 탈세로 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지금 이재용 씨가 처한 그런 것은 그 피할 수 있었는데, 이재용 씨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맨 마지막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했었던 얘기요.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은 한국에서 얼마나 그 경영 그 리더, 재벌 리더들에게 뭔가가 그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법을 위반했었을 때 낮은 형량을 줬었던가, 그리고 결국은 다 그 사면하고 말았었던 그런 역사까지 오늘 그 CNN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 그 기업에 관련된 뉴스로는 결국은 그 현대와 기아도 미국에 31억 달러를 앞으로 몇 년 동안인가요?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역시 그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도하는데 한국의 연합뉴스를 보니까 그 현대의 그 사장이 이것은 뭐 꼭 그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이라든가 세계의 자동차 업계에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으면 뭐 관세를 35%까지 물게 하겠다는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된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뉴스는 똑같은 상황인데 현대의 그 사장이 그 정진양 형 사장이 이 그 트럼프의 생각에 결국은 그 부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확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트럼프의 이펙트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자했었던 것보다 50% 많은 겁니다. 5년 동안에 이제 미국에 21억 달러를 현대기아가 투자를 했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요, 지금 그 마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한 회사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음엔 어느 회사지? Who is next?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 기아의 경우는 아직까지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받기 전에 미리 이런 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제너럴 모터스도 오늘 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공산주의도 아닌 것이고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고 미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트럼프 이펙트 같은 것, 어떤 경우는 좀 그 위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에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늘 되면은 모든 회사가 다 그 똑같이 반응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 기아까지 이 정도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다른 뉴스도 있는데 그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공동 후원입니다.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그 차기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가 나온 것은 세계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것도 상당 부분 있는데, 나오고 나서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국제 관계가 굉장히 그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취임식이 나흘밖에 그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번 하면은 뭐 4시간 연속 한다던가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트럼프 당선자를 얕잡아 보이게 한다. 이게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트럼프 당선자의 뭐 섹스 테이프이 있다, 뭐 그런 그 부분들이요. 트럼프 당선자가 모스크바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문에 갔었을 때 모스크바 호텔에서 러시아의 공작에 의해서 뭐 매춘부와 잠을 자고 그 테이핑이 몰래 된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으로 아마 러시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그 미국을 드라이브 해 나갈 것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그 당선자도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의 확실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것을 그 퍼뜨리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퍼뜨림 가짜 뉴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춘부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적당한 그 표현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왠지 그 마음이 쓰여서요. 제가 소심해서요. 그 매춘을 그 하는 사람들 그 100%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무조건 다 그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이다. 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그 죄의 상징으로 그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뉴스와는 연관되지 않는 건데 제가 참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따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귀하고 귀하다는 그 성경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원래는 이제 금요일에 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항상 그 미국 대통령들이 바이블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링컨 바이블, 지금 미국 국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그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바꿨네요.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1861년도에 링컨이 딱 그 손을 얹고 선서를 했었던 그 바이블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항상 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몇 번, 2번 그랬는데 링컨을 그만큼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한국의 대통령들도 존중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는 60년 전에 어린이였었을 때 9살 생일 전에 어머니가 선물 주신 그 바이블을 1955년도 6월 12일에 받았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바이블을 놓고 이제 그 선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 갓을 믿고 바이블을 믿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그 갓을 믿고 바이블을 그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45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바이블을 쓴다고 했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할 테고. 그런데
뭐 인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호감도가 40%로 평균 다른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보다 한 20%포인트 정도는 적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나 뭐 CNN과 ORC가 같이 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ABC와 같이 하죠.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다 마찬가지로 역대 그 근대사의 그 대통령 가운데 좀 그 취임하기 직전에 인기도가 굉장히 그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전부 그때는 뭐 대단했잖아요. 사람들의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80%가 호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지금 호감도가 40%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날마다 지금 뭐 민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지금 35명 이상인 것 같던데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보다도 뭐 1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론조사 그 결과가 그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트위터 그 한 것 보니까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그 선거 당시에 캠페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런 여론조사 기구에서 그 사람들이 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그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짜고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론조사도 다 틀렸잖아요. 라고 트럼프 당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유명인들이 서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같은 경우도 뭐 탤런트 쇼에서 나왔었던 16살짜리 신인 그 탤런트가 부르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우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많은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혀 그 전형적인 행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USA 투데이를 보면은 사설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 그 당선자가 지금 그 약값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뭐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은 CNN 방송 기자에게 CNN 정말 이상한 그 조직이야. 당신 질문을 받지 않겠어. 당신 회사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뭐 고성을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 받아 했었던 그게 뭐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들도 좀 했어요. 제약회사의 그 약값 책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를 자세한 내용은 보시고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그 제약회사와 직접 그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그 메디케어잖아요. 메디케어로 정부가 한꺼번에 그 사들이는 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그 약값이 그 살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약을 많이 사는 나라인데 그 약값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물론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다 하고 디테일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USA 투데이는 사설에서 그 두 가지 힌트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약업계를 혈득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사, 뭐 너무 그 대통령 뭐 에어포스 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그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값이 비싸다,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직접 이제 메디케어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원래는
미국에서 2003년도에 이제 메디케어 파트 4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약값 협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희비극이라고 그 USA 투데이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그 트럼프 당선자가 과감하게 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제약회사는 그 의회와 동맹이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그 힐러리 클린턴도 굉장히 그 제약회사에서 많은 그 기금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동맹 때문에 뭔가를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대해서 별 큰 빚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납세자 돈 쓰면서 이렇게 비싼 약을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사해 놓은 것 보면은 메디케어로 앞으로 10년 동안 약값을 줄인다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앞으로 메디케어로 10년 동안 약값으로 쓸 텐데 그 사이에 1213억 달러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 1조에서 1213억 달러니까는요.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And I have now known this guy for 10 years almost. And I've watched him grow and I've watched him advance. and 아, I've watched 네. him 이제 marry. 비서실장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그 백악관에서도 작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대변 일의 브리핑인데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늘 그 성장하고 하더라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Him to be. An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find out that this is the guy who has been voted the most popular press secretary ever by the White House press corps, that may make you a little nervous. Thinking, well, maybe the guy's 네, 지금은 뭐 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은 아니니까 덕담하는 거죠. 한국에서 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이 물러날 때 같이 일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서로 같이 성장했었다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 나와서 옆에 보니까 다른 그 백악관 직원들도 함께 서 있는데 그 프레스 세크리터리요 비서실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아주 그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그 세누세 머큐리의 조금 그 재밌다고도 할 수 있고 라이트 터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CNN 방송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해서 특집을 보도하던데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트럼프 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굉장히 CNN을 싫어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언론도 뭐 트럼프 당선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를 해야지 되니까 언제까지 적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그 이방카라는 그 딸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뭔가를 각색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부각시켜서 관계 개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뉴스 메이커니까 그래서 보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CNN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방카 트럼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보스턴 헤럴드를 보면은 역시 그 이방카 트럼프를 여권주의의 파워 브로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스턴 글로브와 달리 보스턴 헤럴드는 처음부터 그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했었고 오늘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거의 완벽한 뭐 찬사 내지는 칭송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처음에 그 앙겔라 머켈이라든가 테레사 메이 하면은 독일의 최고 인기 있는 지도자 물론 지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리고 테레사 메이가 영국의 블랙시트 유럽 연합에서 그 탈퇴하는 그 투표 이후에 지금 그 나온 그 총리 여자 총리잖아요. 이 두 여자 총리의 이방카 그 트럼프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사회적으로 사업은 했었지만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를 물려받아서 정치라든가 그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었던 이방카 트럼프를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의 그 월드 리더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3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와이프가 뉴욕에 있는 동안 이방카 트럼프가 거의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텐데 왜 여권주의자의 어떤 그 브로커, 여권주의 파워의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35살밖에 안 됐지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남편도 이제 백악관에서 큰 역할을 할 텐데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하는 엄마로 또 일하는 여자로서 그 어려운 점을 알 것이고 실제로 뭐 그 아빠 그 캠페인하는 동안에도 전당대회에서 아버지를 그 소개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후 휴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차일드 케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알고라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기후변화는 가짜야 만들어낸 말이야 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연결시킨 사람도 이방카 트럼프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이방카 트럼프를 먼저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여자 그 CEO로서 페이스북의 그 셔릴 샌드버그 COO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셔릴 샌드버그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글쎄요 이방카에 밀리는 것 같은데요. 포춘 매거진도 지난 그 여름에 가장 미국에서 그 뭐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파워풀한 여성 가운데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방카 트럼프가 됐던 셔릴 샌드버그 페이스북의 COO가 됐건 이 두 여자들이 일하는 엄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들은 보통 일하는 엄마와 같은 그 비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셔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도 COO이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때 5시면은 퇴근해서 아이들과 같이 뭐 숙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이 일하러 갔을 땐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보모와 유모와 또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뭐 이방카 트럼프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하는 엄마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다 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특혜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뭐 역시 갖고 있는 그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이방카 트럼프가 뜨는 것에 비해서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빌 클린턴, 힐러리, 첼시 재단. 그래서 이 재단에서 또 파생되는 재단이 있잖아요. 클린턴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가 원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지난해 뭐 가을부터도 뭔가 좀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미리 좀 규모를 하겠다. 인원을 삭감하겠다는 발표는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삭감하는 것 같고요. 오늘 그 팍스뉴스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그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뭐 수십 명을 감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재단 자체도 조금 축소시키고 원래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축소시키려고 했었던 것은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빌 클린턴이 이것을 이끌고 힐러리 클린턴도 다시 인볼브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딸인 첼시 클린턴 뭐
정치인을 한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을 한다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이게 엄마가 대통령을 했었을 때 더 그게 힘을 받을 텐데 첼시 클린턴의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카 트럼프보다는 이방카 트럼프의 경우는 남편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에릭이라든가 트럼프 뭐 3세라든가 트럼프의 자녀들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아버지의 이제 후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반면 첼시 클린턴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 시장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욕 시장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그 빌 드 블라지오가 원래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매니저였잖아요. 상원 의원 할 때. 그리고 민주당이고 지금 재선에 나가고 있고 하는데 그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로 좋지는 않죠. 자신을 도왔었던 지금도 젊은 사람이고 50대에 떠오르는 스타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도 졌는데 다시 뉴욕 시장으로 나온다.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세노세 머큐리 뉴스가 약간 재밌는 뉴스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뜨는 뭐 기업이라든가 좀 뜨는 업계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노세 머큐리 뉴스에 스캇 헤럴드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것인데요. 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을 워낙에 지지했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뜨거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뜻밖의 이제 떠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헤어드레서 이제 이것은 조금 트럼프 당선자를 골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아름다운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좀 뭐 뷰티 그런 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헤어 컬러 오렌지로 하고 하니까 헤어드레서 가운데서도 오렌지 색깔을 잘 쓰는 사람 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리 전문가 왜냐하면 이해상충 얘기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사위까지 백악관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은 뭐 안 받는다고 하지만 돈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부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윤리 이해상충을 잘 어디까지가 이해상충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뜰 것이다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슬로베니안 여행 업체. 왜냐하면 멜라니아 트럼프가 슬로베니아에 인구가 5천 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프스 같은 경우도 스몰 알프스 투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마을 그런 업계가 슬로베니안 트래블 에이전트가 뜨지 않을까 하는 얘기.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싫어하고 우울하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약이요. 프로젝트 그 치료약 제조업도 좀 화랑일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금요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 뭐 100만 명 이상이 시위를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시위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위할 때 쓰는 플래카드를 제조하는 업체도 예상하지 못하게 돈을 벌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미국의 추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21살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는 주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세계 뭐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니까요.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는 주민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우는데 21살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추세를 따라가는 건데 원래는 텍사스주에서는 한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의사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19살 이상은 돼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공화당이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주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부터 아무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발의를 했어도 통과되는데 실패해왔는데 생명을 구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텍사스주의 건강 그 의료 비용 같은 것이 줄어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뭔가 그 설득력을 점점 얻어가서 올해는 아마 그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들도 참성을 좀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오늘 그 달라스 모닝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에서도 지금 뭐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담배 그 세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조금 그 줄어들고 있대요. 현재 그 미국에서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인 그 평균을 보면은 성인의 15.9%가 담배를 피운답니다. 한인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많나요? 그런데 이것을 21살로 올린다면은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요. 12% 정도는 흡연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특히 18살부터 20살 사이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담배 피우는 비율이 33%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텍사스에서 2013년도에 조사를 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다 습관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담배를 그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관련 암이라든가 폐병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그 산모가 담배를 피웠을 때 관련되는 질병 같은 것도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 돈을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제 텍사스주도 따라가는 것이고 텍사스주조차도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주로 퍼질 수도 있다는 얘기 되겠죠. 2017년도 금연 계획을 하셨고